여러분,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잠자리가 편해야 모든 일이 순조롭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지요. 단순히 몸을 쉬게 하는 것을 넘어 정신적인 안정과 새로운 에너지를 얻는 근본적인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잠자리가 편해야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그래야만 모든 운이 따르고 하는 일마다 막힘없이 술술 풀린다고 믿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공간에서 특히 침대 머리맡에 절대 두면 안 되는 물건과 침대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로 침대 머리맡에 절대 있으면 안 되는 것. 바로 창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방이 좁거나 가구 배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침대 머리를 창문 쪽에 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건 정말 피해야 할 배치입니다. 왜냐고요? 풍수지리에서는 창문을 통해 외부의 기운, 즉 바람, 소리, 빛 등이 끊임없이 드나든다고 봅니다. 침대 머리가 창문과 바로 맞닿아 있으면 외부의 불안정하고 산만한 기운이 그대로 침실 안으로 침투하여 여러분의 깊은 잠을 방해하게 됩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는 하루 동안 소진된 에너지를 충전하고 몸과 마음을 회복해야 하는데, 외부의 소음,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 그리고 강한 빛 노출은 수면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리죠. 예를 들어 밤새도록 외부의 자동차 소리나 지나가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린다면 숙면을 취하기 어렵겠죠. 또한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찬 기운이나 더운 기운은 체온 조절을 방해하여 편안한 잠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우리 조상들도 창가에 머리를 두지 말라, 머리맡에 찬바람 들면 병된다고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외부 환경으로부터의 방해를 최소화하여 편안하고 건강한 잠을 자라는 현명한 조언이었던 겁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아무리 좋은 침대와 매트리스를 사용해도 숙면을 취하기 어렵습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우선 두껍고 암막 기능이 있는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설치하여 창문을 가려 외부 기운을 완충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시각적인 안정감뿐만 아니라 소음과 온도 변화를 막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가능하다면 침대 위치를 옮겨 창문과 머리맡 사이에 충분한 공간을 두는 것입니다. 벽 쪽에 머리를 두고 자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배치입니다. 만약 침대 배치가 어렵다면 머리맡에 높은 헤드보드를 두어 창문으로부터의 기운을 차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바로 거울입니다. 침대 머리맡에 거울을 두는 것은 풍수적으로 아주 매우 좋지 않습니다. 거울은 풍수에서 반사의 기능을 가진 물건으로 여겨집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의 좋은 기운이나 에너지가 거울에 의해 반사되어 흩어지고, 심지어는 악몽을 꾸게 하거나 불면증, 만성 피로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는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되는데, 이때 거울이 우리의 무의식에 불안감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밤중에 잠에서 깨어났을 때 어둠컴한 방에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 섬뜩한 기분이 들 때가 있지 않나요? 뇌는 이것을 또 다른 존재로 인식하여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이는 숙면을 방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옛말에 밤에 거울을 보면 안 된다, 거울을 머리맡에 두면 잠귀신이 온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어두운 밤에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마치 귀신처럼 느껴져 놀랄 수 있다는 것은 심리적인 불안감을 유발하고 평온해야 할 잠자리를 해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자리는 최대한 안정감을 주고 편안함을 주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거울은 침대 머리맡이 아닌 다른 벽면으로 옮기거나, 침실 내부에 꼭 거울이 필요하다면 사용하지 않을 때는 천으로 가려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전신 거울처럼 큰 거울은 더더욱 피해야 합니다. 거울은 기운을 증폭시키기도 하므로 만약 침실에 거울을 둔다면 침대와 마주 보지 않는 위치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장대 거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자는 동안 거울에 내 모습이 비치지 않도록 위치를 조정하거나, 여의치 않다면 잠들기 전에 거울을 덮개로 가려주는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수면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선반이나 무거운 물건입니다. 침대 머리 위에 선반을 달아 책이나 소품 등 무언가를 올려두거나 크고 무거운 액자, 그림 등을 꺼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 역시 풍수적으로 절대 금기입니다. 잠자리에 들면 우리는 가장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느껴야 합니다.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보호받는 아늑한 공간이어야 하죠. 그런데 머리 위에 무언가가 얹혀 있거나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무거운 물건이 있다면 우리의 무의식은 끊임없이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심리적인 압박감으로 작용하여 숙면을 방해하고 심한 경우 두통이나 답답함, 그리고 악몽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잠자는 동안 머리 위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떨어진다면 상상만 해도 아찔하고 위험천만한 상황이죠. 실제 사고의 위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크고 무거운 액자가 떨어지거나 선반 위 물건이 쏟아져 내린다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는 속담처럼 안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특히 잠자리만큼은 만에 하나 있을 위험까지도 철저히 배제했습니다. 머리 위에는 아무것도 두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는 단순히 풍수적인 이유를 넘어 실제적인 안전과 심리적인 안정감을 위한 매우 중요한 조언입니다. 꼭 필요한 수납 공간이라면 침대 옆 협탁이나 낮은 수납장을 활용하시고, 머리 위는 언제나 비워두어 심리적인 안정감을 확보하세요. 가벼운 깃털도 머리 위에 있으면 무겁게 느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잠자리는 어떠한 압박감도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방문과 일직선으로 배치된 침대입니다. 침대 머리가 방문과 바로 마주 보거나 침대와 방문이 일직선으로 놓이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방문은 집 안팎의 기운이 가장 활발하게 드나드는 곳입니다. 출입문은 단순히 사람이 오가는 통로가 아니라 외부의 기운과 내부의 기운이 교차하고 섞이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침대가 방문과 일직선으로 놓이면 외부의 강하고 산만한 기운이 그대로 침실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잠자는 동안 우리의 기운이 흐트러지게 됩니다. 이는 수면 중 우리 몸이 외부의 에너지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안정적인 휴식을 취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또한 문이 열릴 때마다 침대가 그대로 노출되어 사생활 보호에도 취약하고 심리적으로도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문이 갑자기 열릴 때마다 놀라거나 누군가 나를 쳐다보는 것 같은 기분에 숙면을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문 앞에서 잠들지 마라, 방문을 등지고 앉지 마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외부로부터의 침입이나 시선을 경계하는 지혜가 담긴 말이죠. 침대는 방문과 대각선 방향으로 배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렇게 배치하면 문이 열려도 침대가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고 침실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어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즉, 안전하고 편안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만약 방의 구조상 대각선 배치가 어렵다면 스크린이나 가리개를 활용하여 문과 침대 사이에 완충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낮은 파티션이나 가구를 놓아 시선을 차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방문으로부터 직접적인 시선과 기운의 유입을 막는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침대 방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침대 방향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데요. 과거에는 북쪽으로 머리를 두지 말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는 죽은 사람의 머리를 두는 방향이라는 다소 미신적인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사실 이건 풍수지리적인 근거보다는 옛 어른들의 관습에 가까웠습니다. 묘를 남향으로 쓰다 보니 자연스럽게 머리가 북쪽으로 향했던 것일 뿐, 북쪽 자체가 무조건 나쁜 방향은 아닙니다. 오히려 현대 과학적으로 보면 지구의 자기장 방향과 일치하여 숙면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지구 자기장과 인체 자기장이 평행을 이루면 편안함을 느낀다는 이론인데요. 이는 과학적으로도 충분히 설득력 있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에게 가장 편안함을 주는 방향을 찾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정답은 없다는 뜻이죠. 하지만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은 있습니다. 동쪽이나 남쪽으로 창이 있는 경우 아침 햇살을 받을 수 있도록 침대 머리를 두는 것이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침 햇살은 음의 기운이 가득한 밤의 기운을 물리치고 양의 기운을 불어넣어 생체 리듬을 활성화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줍니다. 잠에서 깨어날 때 자연광을 받는 것은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하고 기분 좋은 에너지를 얻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햇빛은 비타민 D 합성을 돕고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여 행복감을 높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지어진 아파트나 주택은 창문의 방향이 천편일률적이지 않죠. 모든 방이 동향이나 남향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방위 자체보다는 창문의 위치가 훨씬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침대 머리맡이 직접적으로 외부의 강한 빛이나 찬 기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햇볕을 피하고 그늘에서 쉬어라는 조상들의 지혜는 잠자리에서도 적용됩니다. 강렬한 직사광선은 오히려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니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통해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핵심이죠. 간접적인 햇살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피해야 할 방향 중 하나가 바로 귀문방입니다. 동북방과 서남방은 귀문방위로 불리며 이곳에 머리를 두고 자는 것은 좋지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로부터 귀신이 드나드는 문이라 하여 좋지 않은 기운이 모인다고 보았는데요. 이는 단순히 미신이라기보다는 해당 방위가 지리적, 기후적으로 불안정한 요소가 많았던 과거의 경험에서 비롯된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북방은 겨울철 찬바람이 강하게 들어오는 방향일 수 있고 서남방은 여름철 뜨거운 햇볕이 강렬하게 내리쬐는 방향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일교차가 크고 공기순환이 잘 되지 않아 숙면을 방해하고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밤낮의 기온차가 심하거나 습도 조절이 어려운 방향에서는 편안한 잠을 자기 어렵다는 것이죠. 가능하면 이 방위는 피하는 것이 좋겠죠. 만약 이 방향으로밖에 침대를 둘 수 없다면 두꺼운 커튼이나 방풍시설을 설치하여 외부에 좋지 않은 기운을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침대 배치와 관련된 기타 고려사항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작은 것 하나하나가 큰 것을 이룬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했습니다. 침실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소해 보이는 디테일들이 모여 여러분의 수면의 질과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첫째, 가구의 모서리가 침대를 향하지 않도록 하세요. 풍수지리에서 가구의 뾰족한 모서리는 살기를 띈다고 봅니다. 이 살기는 기가 모여 발산되는 곳으로 뾰족한 기운이 잠자는 동안 약해진 신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치 날카로운 칼날이 나를 향하는 듯한 무의식적인 압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잠자는 동안 매우 예민하고 취약한 상태에 놓이기 때문에 이러한 작은 자극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모서리가 둥근 가구를 사용하거나 가구 배치를 조정하여 침대로 향하는 모서리가 없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모서리를 피할 수 없다면 천이나 식물로 모서리를 가려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둘째, 맨 창문으로 직접 들어오는 햇살과 냉기는 좋지 않으니 커튼이나 블라인드 등으로 적절하게 외부와 경계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창문과 관련된 내용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외부의 기운으로부터 우리의 잠자리를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창문은 외부와 내부를 연결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적절한 차단과 완충 작용이 필요합니다. 커튼은 빛과 소음을 차단하고 외부의 시선을 막아 사생활을 보호하는 기능도 합니다. 또한 겨울철에는 찬 기운을 막아주고 여름철에는 뜨거운 햇살을 막아주어 실내의 온도를 쾌적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단순히 풍수적인 관점을 넘어 실제적인 생활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셋째, 침대를 벽에 딱 붙이지 않고 어느 정도 떨어뜨려 놓는 것이 좋습니다. 벽에 너무 바싹 붙이면 공기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침대 뒤편에 습기가 차거나 곰팡이가 생기기 쉽고 기의 흐름도 막힐 수 있습니다. 침대와 벽 사이에 작은 공간을 두면 공기가 잘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숨 쉴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기가 순환되어야 좋은 에너지가 가득 차게 되며 이는 우리의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심리적으로도 너무 꽉 막힌 느낌보다는 약간의 여유 공간이 안정감을 줍니다. 넷째, 침실에는 TV, 오디오, 게임기 등 사람이 집중할 만한 가전제품은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침실은 오로지 휴식과 잠을 위한 성스러운 공간이어야 합니다.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우리의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여 수면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뇌가 휴식 모드로 전환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도 잠들기 전에는 멀리 두는 것이 좋습니다.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수면을 방해하는 주범 중 하나입니다.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어라는 말처럼 침실은 온전히 쉬는 데 집중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침실을 최대한 단순하고 깔끔하게 유지하여 오로지 잠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세워놓는 옷걸이는 침실에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옷걸이에 걸린 옷들이 마치 사람이 서 있는 형상처럼 보여 무의식적으로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밤중에 어둠 속에서 옷걸이에 걸린 옷을 보고 깜짝 놀랐던 경험 한 번쯤은 있지 않으신가요? 옷은 옷장 안에 깔끔하게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옷장 문은 닫아두어 깔끔하고 정돈된 분위기를 유지해야 합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잠자리는 우리가 가장 취약하고 무방비 상태에 놓이는 공간이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 우리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안정적이고 편안한 환경은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어 깊은 숙면을 유도합니다. 이는 곧 집중력 향상, 면역력 증진, 그리고 전반적인 삶의 활력과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불안정하고 산만한 환경은 무의식적인 불안감을 유발하여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장기적으로는 만성 피로, 짜증 증가, 그리고 신체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죠. 물론 사람마다 맞는 방향이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띠나 생일에 따라 길한 방향이 다르다는 의견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곳입니다. 풍수지리는 결국 개개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한 지혜입니다. 중요한 것은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는 오늘 제가 알려드린 지식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가장 편안함을 느끼고 숙면을 취할 수 있는 침대, 위치와 방향을 찾는 것입니다. 내 몸이 원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번 해보는 것이 낫다는 말처럼 여러분의 직감을 믿고 직접 적용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침대 머리맡 풍수 금기와 침대 방향에 대한 지혜는 단순히 미신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우리 조상들이 삶의 지혜를 통해 터득하고 발전시켜 온 실용적인 생활 철학이자 현대 과학과 심리학에서도 그 효용성이 입증되고 있는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의 침실 환경을 조금만 개선해도 삶의 질이 훨씬 더 향상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침실을 확인해보고 오늘 제가 알려드린 지혜를 적용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분명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편안한 잠과 건강한 삶, 그리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